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은행은 니키시의 행방이라고 하는 이케이도 준의 책입니다. 이케이도 준은 한자와 나오키의 원작 소설 작가입니다. 은행원에 직장 생활을 했던 작가는 그 은행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 기업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은행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조직 안에서 이제 동료들 간에 경쟁을 하고 이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주택과 좀 더 좋은 연봉, 직급, 직책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산다. 현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품 경제 이후에 저성장 그리고 저기외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나름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각자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권력에 취해서 되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적을 잘 내는 에이스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업자와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또 어떨 때는 보면 털털하고 되게 인심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거죠. 깜짝 놀랄 일들을 종종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속 안을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미처 모르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야비 미유키의 화차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편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되게 좀 가까이에 두고 항상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 일본의 그 경기 침체, 장기 불황의 시대에 있어 왔던 사회의 한 단면이고 어쩌면 저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니시키의 행방이라고 하는 이 이케이도 준의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고를 나와서 되게 열심히 일했지만 고졸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엘리트, 인류대 출신들 사이에 치여서 열등감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은 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각자 처지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족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원래 본심 자체가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도 있고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것 또한 만만치 않더라는 것. 바깥 세상은 더 치열하고 조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삶은 그래도 갖춰져 있는 거고 최소한 중간 이상의 레벨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저도 일견 동의하기도 하고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언제든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은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이 서서히 한국에서도 이제 닥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넘었니 연말에 2023년 하반기에 3000을 찍을 거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얘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리만 때에 비해서 지금 부채 수준이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10배가 넘는 부채를 누구에겐가는 떠넘겨야 되고 수습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치하는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을 텐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제가 한국인이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금 주가가 2600을 찍었고 3000을 내다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신기루처럼 어느샌가 쑥 꺼져 있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금융권의 유명한 센터장이다. 전문가라고 얘기한 이들의 말을 상당수는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 어깨에 대해서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100%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 침 뱉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먹는 우물에 침 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정말 핵심의 얘기는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금융권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또한 알고 있을 거고 정치인들,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 겁니다. 너무도.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크게 뒤집어 쓰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몰랐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또 책임 회피하려고 할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닥치는 이 엄청난 경제 파국을 큰 기회로 삼고 경제적인 신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활용하기도 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린 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쉽거나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하반기에 3천 주가를 내다본다라고 얘기하면 하반기부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3.75까지 오를 수도 있고 어쩌면 4.0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한 건 3.75냐 4.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에 두 차례가량 더 올릴 수 있다. 6월이 아니면 그 이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재 5.25인데 5.75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한국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한국의 주가나 부동산 시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혼돈, 대충격이 벌어진다. 하루가 뭐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이 이케이도준의 은행은 니시키 씨의 행방에 나오는 여인 니시키는 자기의 형이 사업을 벌였다가 그 사업의 연대보증 탓에 10억엔 한국 돈으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내몰렸죠.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인 겁니다. 그 빚 때문에 이 니시키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니시키 씨가 어쩌면 가장 큰 일을 저지른 주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착해 보이고 가장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겉으로 볼 때 어깨 힘주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목소리 내는 이는 대려 어쩌면 약자일 수 있다.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사람은 옆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약간 속도가 늦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사람 믿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함부로 연대본정 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돈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로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돈을 믿어서도 안 되겠고 사람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닥칠 경제 침체, 경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때까지 살아온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